양배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위 건강을 위해 양배추를 종종 먹고는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와 함께 먹은 이 음식으로 인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건강에 좋은 양배추일지라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이 존재합니다. 양배추도 잘 먹어야 건강에 좋은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배추는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그만큼 양배추는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양배추 궁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양배추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와 비타민 O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관리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평소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양배추 섭취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노화 방지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는데요. 이는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 항암제와도 같은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위암과 유방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암들의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지요. 하지만 바로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양배추 드시면 안 됩니다. 질소와 항화합물이 많기도 하지만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양배추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양배추는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러니 양배추를 생으로 먹지 말고 열을 가해 익혀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한데요. 그러니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거나 쪄서 먹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바로 자몽인데요. 양배추는 신맛이 나는 과일과 궁합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몽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항산화 효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아이소사이오사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매우 강력한 항암 성분이라고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방광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다양한 암 예방에 좋다고 해요. 또한 양배추는 TNF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이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 방지, 세포 재생 촉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부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비타민C가 가득한 자몽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아주 좋겠죠. 더불어 양배추와 자몽은 둘 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면 양배추와 자몽을 함께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위험한 양배추 음식은 다름 아닌 양배추즙입니다. 모두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저 또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즙을 많이 챙겨 먹는데요. 특히나 양배추즙이 대중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배추가 위에 좋기 때문이죠.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확산을 억제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게다가 위점막 재생과 강화를 촉진하는 비타민 U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도 하고요. 더불어 카로티노이드, 리보플라빈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대장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즙으로 섭취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즙으로 농축되는 과정 속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분이 농축되다 보니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장이 약한 분들은 양배추즙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양배추즙은 대장에서 발효가 쉽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발효가 이뤄지면 체내에서 가스가 형성되고요. 대장이 민감한 사람은 대장증후군, 대장염, 대장암까지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이 강하다 보니
복부 팽만, 설사를 야기하는 점도 있죠.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양배추를 평생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양배추를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인 레시피는 바로 사과입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먹으면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의 칼륨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혈전을 억제하는 설포라판이 들어있고요. 사과에는 칼륨이 들어있죠. 이 둘이 만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레시피로는 양배추 사과 주스 및 양배추 사과 샐러드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특히나 좋습니다. 혹은 사과가 아닌 당근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양배추와 당근을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스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 설탕이 들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설탕은 치매, 암, 비만의 원인이 되니까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통의 약품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폴리페놀과 안토니아신이 들어있는데요. 이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아스피린과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와파린 계통의 아스피린, 고혈압 약은 항응고제로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배추의 비타민 D는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비타민 D는 지혈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이 혈관을 묽게 만드는데 반해 양배추는 혈액을 굳히는 것이죠. 이둘은 궁합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양배추를 어떤 음식과 섭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칼슘,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들은 양배추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위산을 중화시켜 위장의 상태를 안정화시켜줍니다. 특히나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우유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하는데요. 이 단백질은 위벽 내부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창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 속이 쓰린 분들은 양배추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한 번에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끝내기 전 요약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은 갑상선이 약한 사람, 아스피린과 고혈압약, 양배추즙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궁합은 자몽, 우유, 사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